자,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투표율이 12.14%,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20대 총선은요, 첫날 5.45, 그리고 이틀간 합쳐서 12.19였는데 지금 오늘만 12.14, 거의 지난번 총선 이틀 합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19대 대선은 매우 높았죠. 11.7, 그때보다 지금 첫날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7회 지방선거 때보다도 훨씬 많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선거, 사전투표 매우 효과가 높습니다. 투표율 많이 올라갈 것 같지요? 관련된 녹취 먼저 들어보시죠. 국회의원들이 뭐 자기들 특권이라고 해서 막말을 하는 사람들, 동네 깡패같이 정말 그런 사람이 싫고요. 싸움 잘하는 사람보다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사람을 뽑고 싶습니다. 좀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으로서 좀 이제 싸움질을 그만 좀 했으면, 그리고 허무맹랑한 말들이나 언행이나 좀 말 조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사전 투표율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여야는 서로 어디에 도움이 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패널들의 전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경철 의원. 네.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 어디에 좋을까요? 제가 오늘 그 투표를 하려고 점심때 제가 밥을 먹고 청와대 옆에 대통령은 9시에 삼청동 동사무소에서 투표를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투표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1시 한 30분쯤 가보니까 줄이 하도 길어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이거 한 10분 기다리면 될까 생각했는데 그 줄은 안 내려고 더 30분, 40분은 기다려야 되겠더라고요. 아, 많이 찍으러 나왔구나. 그런데 제가 생각이 딱 미친 것이 요즘 사람들이 집 안에 있습니다.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다. 지금 뉴스와이드 시청률도 제가 볼 때는 좀 높았다고 알고 있는데 뉴스와이드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아, 정치인들이 이 말이 허풍이고 이 말이 공갈이고 이 말이 거짓이구나. 아, 내가 찍어야 될 사람은 바로 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동층이 별로 없이 바로 오늘 가서 사전투표를 자신 있게 줄 서서 할 만큼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미 다 거죠. 정해졌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그 선거를 많이 경험해 보면 대선이 가장 관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좀 관심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후보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나하고 별로 관계없다는 생각이 많죠. 지방선거는 왜냐하면 우리 동네 사람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제일 사실 좀 관심이 없는 것이 총선인데 총선이 지난번 대선보다 더 많은, 더 높은 사전투표를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사상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그만큼 이 코로나19가 사람들을 집안에 두게 했고 그 집안에서 뉴스와이드 보면서 공부하는 사람도 늘어났고 역시 공부한 만큼 이제 시험을 잘 치르겠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는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사전투표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정치적 지향이 가장 잘 드러나는 선거가 될 것이다. 이 투표 결과는 그야말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오늘 못하셨지만 또 내일이 있으니까요. 차정 교수는 오늘 사전투표 하셨다고요? 예, 저는 오늘 했습니다. 저희 집 앞에서 했는데요. 예. 한 10시쯤 갔나요? 10시쯤 갔는데 그 투표장이 3층이었거든요. 1층부터 줄 서서 제가 한 20분 정도를 기다렸다가 줄 서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투표하러 가서 이렇게 줄 서서 한 20분 기다려본 거는 제 투표해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지금 기다리는 부분에 사람들도 좀 많이 몰려오셨지만 무엇보다
거리를 두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지금 또 이 뭐 들어가서 발열 체크하고 저 지금 화면에 놓습니다만은 또 이래 또 이 소독하고 또 비닐 장갑 끼고 이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분명히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지금 사전투표 열기가 높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6시 마감되고 난 뒤에 지금 놓은 것이 12.14%라고 하는데 첫날 사전투표율 지금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그럴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이유는 대충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양당 이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양당의 그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극적인 투표층들은 아마 어차피 투표할 거 빨리 가서 좀 찍자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 투표 날이 15일인데 15일 날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놓을 경우에 상당히 좀 감염의 우려가 높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전투표 때 조금 사람이 적을 때 가는 것이 내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2013년부터 우리가 이 지금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상당히 나름대로 사전투표가 제도가 정착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투표보다는 사전투표 가서 좀 찍자라는 분들이 어차피 투표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저는 좀 이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본투표율이 높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 대 보면 이 지금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좀 비례해서 본투표율도 높아졌거든요. 근데 이번은 좀 경우가 다르지 않을까. 이번 경우 다른 이유는 결국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전투표에 투표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내가 15일 내로 투표하실 분들이 미리 가서 땡겨서 하는 것이고 이 지금 사전투표율이 본투표를 끌어다니는 뭐 동력이나 마중물 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체적인 선거 분위기가 많이 다운돼 있고 그리고 선거 쟁점 자체가 상당히 많이 두드러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론이라는 지금 나름대로 프레임을 짜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좀 잘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제가 생각했을 때 투표 열기가 낮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전투표로 높다고 하더라도 본투표율은 오히려 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제가 제 이 주장이 틀리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도 틀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꼭 그 본투표율이 높으라는 법은 없지만 지난번 조사를 보니까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분이 70%가 넘기는 했어요. 4년 전보다 한 9% 정도가 더 높았죠. 그래서 지켜보죠. 그래서 저도 뭐 그걸 지켜볼 생각입니다. 특히 이번부터는 이제 만 19세부터는 또 투표할 수 있게 됐지요. 아마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는 청년들 마음이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관련 녹취를 한번 들어볼까요? 원래 성인부터 투표를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별 다른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좀 나아지게 되고 투표를 하게 되니까 뭔가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성인들이 하는 거라서 저한테 되게 먼 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투표권을 갖게 되고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있었고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떨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미성년자인데 투표하는 거니까 잘 뽑을 수 있을지도 좀 걱정되기도 하고 또 잘못 뽑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좀 떨리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한데 좀 설레기도 해요. 만 19세가 아니고 만 18세요. 처음 투표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의 표심도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자, 한번 여야의 우리 그 입들께서 사전 투표율 높은 것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형은택 대변인 어떻게? 네, 이제 관건이 결국은 아마 차재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안에는 이게 2013년에 도입되는데요. 20% 지난번에 대선 때는 26%였습니다. 사전 투표가. 그래서 총 최종 투표율이 한 77% 정도 됐고요. 지난번 총선 때 지방선거 때가 아마 사전 투표가 한 20% 정도 됐고 최종 투표가 한 60%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사전 투표가 20% 정도 넘으면 아마 투표율이 60% 정도 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아마 사전 투표가 높아도 본 투표까지 더 높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뭐 집안에 계시고 코로나 사태로 겪은 적이 있지만 이번에 이 선거 막판에 닥치는 이 막말 논란이 많은 분들을 화나게 하고 계세요. 특히 예를 들어서 30, 40 세대 얘기하면 이분들이 나보고 이렇게 얘기하나 보다. 나가 투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노인 얘기도 있었고 아마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표를
주저하던 분들도 아마 투표를 장으로 이끌어낼 가능성이 많다. 이 막말이라는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사실은 정책이라든지 뭐 공약이라든지 이거는 본인이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후보가 사실은 지역에 누구 나오는지도 팜플렛이 와야만이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인들은 직장이 바빠서. 근데 이런 막말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도가 많이 되고 금방 알기 때문에 알거든요. 어느 당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지. 저는 그래서 이런 어떤 막말 논란이 국민들을 오히려 더 화나게 만들고 이런 게 결국 투표장으로 더 많이 이끌고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기찬 부위원장 의견은요? 일단 뭐 사전 투표 기능이 이제 분할 투표식으로 돼서 1차 투표, 2차 투표 이런 식으로 되버렸죠. 예. 그리고 이제 사전 투표에 보니까 좀 연세 있으신 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건강 염려 때문에 오시는데 결국 노년층 분들이 투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는 야당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이 많게 되면 투표율이 떨어져요. 근데 이건 이제 사실은 3년차, 4년차 정권의 3, 4년차 때 투표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래 이 투표의 본질을 주장했던 야당의 주장대로 중간 평가,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적 시각을 갖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예. 그 불과 한 며칠 사이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사전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건 사실은 며칠 더 고민할 수 있고 또 유입될 수 있는 인원들, 유권자분들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야권에는 긍정적인 지표로 보는 것이 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 투표율 전망 함께 들어봤습니다.